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백질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되시면 노화가 오면서 키도 좀 작아지신 것 같고 덩치도 작아지십니다. 또한 팔다리를 만져보더라도 근육이 많이 빠져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노화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최대한 막고 싶은 게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그런 마음에 영양제들을 사드리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식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건 누구나도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삼시세끼를 영양소가 풍부하게 챙겨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고기를 먹더라도 흡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단백질 흡수가 안 되니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부모님의 덩치와 근육이 줄어드는 건 노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기를 잘 안 드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담당하는 항체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 근육퇴화, 면역력 약화와 더불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퇴화합니다. 삼시세끼를 완벽하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하여 먹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영상 스킵하셔도 됩니다.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표를 보면 성별과 나이에 따라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나이대가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50대 이상만 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하루에 60g의 단백질, 여성분들은 50g의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체중의 0.8에서 1.2를 곱한 g이 단백질 필요량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고령자분들은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식사가 부실해지니까 단백질 부족이 일어납니다. 박연아 교수님께서 의학저널에 발표한 2013에서 2014년도 우리나라 고령자분들의 단백질 섭취 비율을 보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의 비율이 60대 분들은 52%, 70대 분들은 67%입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죠. 그럼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고기의 무게랑 단백질의 무게는 다릅니다. 고기 안에 단백질은 일부분만 들어있습니다. 100g의 소고기 안심에는 20g의 단백질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고기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에 소고기 반근 또는 달걀 8알을 먹어야 50에서 60g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채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박연아 교수님이 제시한 권장사항은 매 끼니마다 손바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름기가 없는 양질의 고기를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여야 아미노산 20개를 모두 충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유청 단백질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단백질 보충제가 유청 단백질입니다. 유청 단백질이란 우유의 80%나 되는 카제인 단백질이 치즈가 되고 남은 부위에 있는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은 1회 섭취량의 단백질량이 24g입니다. 대부분의 단백질 보충제가 1회량이 20에서 25g 사이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양을 가지고 있죠. 드실 때도 굳이 24g을 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반만 먹어서 10g만 채워줍시다. 유청 단백질도 종류가 많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WPC, WPI, WPH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것은 WPC와 WPI 제품입니다. 용어를 살펴보면 WPC는 Whey Protein Concentrate, 우유에서 뽑아낸 단백질을 농축한 것이다. WPI는 Whey Protein Isolate, WPC에서 단백질을 한 번 더 분리한 것이다. WPH는 가성비도 안 좋고 효과와 논란이 많으므로 제외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은 단 하나인 WPI입니다. 일단 WPC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는데 WPI는 없습니다. 어르신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절해야 하죠. 그리고 WPI는 유당이 없습니다. 유당불내증, 즉 우유를 먹으면 속이 꾸룩꾸룩하면서 설사하는 원인이 그 유당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당인 거죠. 이게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WPI만을 어르신들께 드려야 합니다. 결론으로 첫 번째,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식사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고기를 드시게 합시다. 세 번째로, 고기 섭취량이 적다면 이제부터 단백질 보충제를 생각합시다. 네 번째, 보충제는 1회 섭취량의 절반만 먹어서 단백질량을 10g 내외로 맞춥시다. 다섯 번째, 단백질 보충제는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게 합시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제품들인데 할인할 때 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품보다는 외국 제품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사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WPI인 걸 확인하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식사 전에 드시게 하는 이유는 인슐린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 직전 또는 식사와 함께 드셔야 인슐린을 교란하지 않고 원래 식사와 함께 섞이면서 보충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10g의 단백질은 권장 섭취량의 6분의 1,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지만 어르신들께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